네, 시장에서 코스피가 0.9% 가깝게 오름세를 코스닥도 0.6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탄력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정민 이사, 임순재 대표와 함께 또 금요일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초만 해도 분위기가 좀 침울하다가 주 후반에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걸 봐야 될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대장주의 수급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정말 여러 번 논쟁을 혹은 분쟁을 겪었던 주제이긴 한데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같이 수혜를 좀 받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봤을 때 감산 이야기 나오죠. M&A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에 투자 이야기 나오는 순간 이거 업황 반등이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오늘 이제 갭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시장은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제 G7 이제 그 정상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G7 회의에 앞서서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회사 이제 회장님을 비롯한 이제 그 사장단이 모여가지고 이제 투자와 관련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다가 R&D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죠. 근데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그 디램 공장 건설을 위해서 하나로는 약 5조 원에 이제 달하는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이제 두 번째로 그 한 9조 7천억 원 정도 규모의 공장을 이제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워낙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좋았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CNBC에서 이제 발표를 하나 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 AI 열풍으로 인해서 10년 내에 아마 주가가 5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실제로 주가도 좀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훈풍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도 고스란히 좀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2차 전지주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를 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만 산 게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쓸어 담았거든요. 네, 그렇죠. 4월달 이후서부터 꾸준히 샀죠. 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발을 좀 빼고 반도체로 가려는지 수급 싸움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뭐 2차 전지가 뭐 1분기 내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어느 네. 정도 이제 차익에 대한 이제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또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는 뭐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뭐 계속 지금 5월 이후서부터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차원에서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수급이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뭐 조금 전에 뭐 얘기했듯이 여러 이제 뭐 호재성 이제 재료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자세히 이제 뜯어보고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에 전제가 하나 붙는다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지원해주면 보조금을 주면이라는 게 앞에 전제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뭐 단순히 마이크론이 투자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같은 경우도 자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유가 이제 재고가 아직도 많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대신 이제 그 최첨단 이제 공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HBM이나 BM이나 아니면 DDR5 같이 그렇게 뭐 일단 고수익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칩 종조 쪽으로는 아마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은 미국에서 지금 AI가 뭐 거의 광풍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그렇죠. 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빅테크가 지금 빅테크 관련된 뭐 한 10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나머지 종목들은 또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뭐 반도체 관련된 것도 미국의 이제 열풍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또 이게 수급이 완전히 풀려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일시적인 그런 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점도
또 같이 좀 투자하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이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 좋아질 건 맞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축포를 쏘아 올리기보다는 네. 시간을 좀 두고 그렇죠. 좀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혹시 이전에 좀 반도체 세게 당하셨습니까? 뭐 저는 안 당했습니다. 저는 뭐 전에 6만 원대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한번 대인 것 있으면요. 네. 계속 믿지 말자 정은아. 예전에 한번 배신 당했으니까 다시 한번 두고 네. 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나 하는 네. 마음에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네. 그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투자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DDR5 뭐 삼성전자에서도 어저께 이제 DDR5 관련돼서 지금 뭐 12나노의 EUV 공정 이제 칩을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이제 좋은 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지금 32조 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재고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줄어드는 시점에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정민 대표는 어떤지 이사는 어떤지 반도체주가 간다면 네네. 어떤 종목을 담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도체 이야기 들어서 그죠. 더 이상 네. 궁금한 건 없다. 그냥 언제까지 갈까요?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정민 이사는 어떤 전략 세우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굉장히 전문가의 의견이 갈리고 그다음에 더 이상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더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설령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그 중국에 그 공장을 매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제가 봤을 때 하루짜리 뉴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주가가 작년에 빠질 때요. 이미 모든 악재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새로운 악재에 반응하지 이미 알려진 악재에는 반응을 하지 않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습성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어느 정도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격포제가 하나 나왔었죠. 어제 이제 그 시간 외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수원에서 강릉까지 200km를 그 사람의 개입 없이 그 자율주행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을 삼성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결국에 삼성이 목숨 걸고 있는 부분은 바로 파운드리 쪽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우리가 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저는 두산 테스나가 가장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갤럭시 시리즈가 그 중국 이제 핸드폰 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이제 카메라 모듈이 개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옛날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당시에도 테스나를 굉장히 이제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죠. 당시에도 한 300~400% 정도 수익이 발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테스트와 관련되어서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생산을 늘릴 때 결국에 두산 테스나가 현재에도 독점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회사랑 소통을 하면서 확인을 좀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오늘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좋을 때는 당연히 동사 같은 경우에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남들보다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항상 눌리는 구간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가격 밴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항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애초에 이런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SK 하이닉스를 이제 최선호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전에도 좀 말씀을 드릴 때 이미 하방을 굉장히 많이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스트롱 바이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 9만 원 초반대 또는 9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 테스나를 꼭 같이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확인할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종목으로 관심 종목 안에 담아둘 건 없습니까? 지금은 관심은 이제 고성능 이제 칩을 만드는 네. 그런 이제 부품 관련된 회사들은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부품?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부품이나 장비 관련된 회사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뭐 현재 계속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쪽으로는 뭐 투자가 다른 부분은 줄여도 이쪽으로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BM 쪽이나 그다음에 DDR5 관련 쪽, 뭐 특히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지금 양치기 소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삼성에서 양산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마 하반기서부터는 DDR5에 대해서는 아마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DDR5 관련 쪽, 그다음에 EUV 관련 쪽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DDR5에 대한 그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는 뭐 심텍이나 아니면 또 EUV 펠리클을 생산해서 뭐 지금 아직 뭐 적용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긴 하지만 뭐 조만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NS텍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SNS텍도 같이 언급해 주셨고, 그럼 반대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연일 좀 하락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쉴 때 땡큐하면서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종목의 주가 추이를 눈여겨봐야 된다, 혹은 그런 조언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항상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시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대장주로 인식한 종목의 향방에 맞춰서 결국 나머지 주식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61선에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재차 한번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 현재 들어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에코프로가 이제 대세 상승을 할 때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주이지만 어떻게 보면 추세가 꺾일 때 저도 바로 매도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을 떠올리실 때 워낙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시간값을 꼭 생각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코로나 때 그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개인분들, 특히나 뭐 8, 9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지난 이제 2년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아무리 가치 투자하지만 결국에 내가 물려서 그 종목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값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하자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의 차트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반도체 2차 전지 수급 싸움 봤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시죠.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의 수혜가 기대 중인 건설 기계주가 있습니다. 오늘장 또 테마로 봤을 때는 이 건설 기계주들이 우크라이나발 뉴스로 인해서 좀 움직였는데, 재건주, 복구 관련주들이 움직인 그 뉴스 전해주실까요? 네,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EDCF 관련된 이제 차관이 이제 제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제공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아직 뭐 규모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뭐 차관 규모가 이제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우크라이나의 지금 제공 비용 자체가 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연 얼마만큼 국내에서 차관이 제공이 될지 여부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런 이제 차관 규모에 따라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혜를 상대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 이제 보통 EDCF 차관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차관이 나갈 때 국내 그 업체들도 같이 그 해당 사업에 참여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번에 같이 이제 나가는 그 EDCF 같은 경우도 뭐 국내 건설사들이 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역인데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EDCF 관련된 차관 규모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커질 수가 있고요. 만약 작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혜는 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 그렇죠. 구간에서는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어렵다. 상황. 그럼 조금 더 실체가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건설 기계 하면은 가장 노다지가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4월 굴삭기 생산량이 좀 증가했다고 하는데 국내 건설 장비 부품주들의 호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반대로 또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또 안 좋은 뉴스도 있던데 네. 중국 시장을 믿어봐도 괜찮을까? 수혜 있을까요? 중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좀 그 지표 자체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에서 이제 리오프닝 이후로 뭔가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발표가 아직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 대외적인 시선보다는 중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 그 굴삭기 판매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23.5%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적으로는 워낙 이슈가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 같은 경우에는 8.9%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이 지금 세계 평균보다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가 조금은 느린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또는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일전에 방금 이야기 나눴던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그 앞서서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되어서도 이제 재건 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기나 아니면은 굴착기가 관련되어서 수요가 꾸준하게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50년 대계를 바라보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현재 그 두산 바켓의 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제로 이게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를 앞으로는 그 건설 기계와 관련되어서는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과 유럽 시장 쪽으로 조금 그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우디에서도 지금 네옴시티와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저는 사실 국내 건설 회사들이 얼마나 관련되어서 수혜를 입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그 어느 나라가 이제 그 공사를 하든지 결국에 기계 장비는 필요하죠. 건설 기계와 관련되어서는요. 근데 워낙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그 시장에서는 브랜드 이제 파워가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위주로는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도 봤을 때 그래 굴삭기가 팔릴 수 있긴 하지만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 보면 또 다른 업체들, 다른 회사들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게 상승하진 않는다. 그쵸. 따라서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런가 두 분의 관심주가 겹쳤어요. 지금 미국에서 뭐 포크레인, 굴삭기 이야기하면 딱 한 종목 나오잖아요. 네. 뭡니까? 두산마켓이죠. 두산마켓 조금 더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대형 굴삭기 그런 건 아니고요. 소형 이제 그 기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형 인프라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소형 이제 이런 로드스타 같은 경우 계속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판매가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아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시장보다는 이제 뭐 북미나 아니면 그다음에 신흥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해당 기업들도 다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인프라가 이제 활성화되고 경기 부양책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굴삭기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중국 업체들도 그동안 또 많이 또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이제 5대 건설 장비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중국 업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그 판매량이 상당히 좀 중국 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그런 매출 성장세 물론 발생을 해서 좋아지면 상당히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늘지 않는다라고 해도 북미나 그다음에 신흥 시장에서 뭐 충분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건설 기계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주 두산마켓으로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수의 영향으로 동사의 주식이 좀 조정이 나올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포트에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5만 원에서 이제 4만 5천 원 사이에 분할로 좀 밴드를 설정해가지고요. 꾸준하게 이제 그 가격대별로 좀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마켓을 최선우주로 들어봤고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AI 로봇이 움직이면 다음 차례는 자율주행일까요? 앞서 이제 이정민 이사가 이것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로서 또 시간의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는데 핵심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그 계속돼서 그 삼성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요. 그 뉴스가 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님과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미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자율주행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현재 뉴스상으로는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제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올 것으로 좀 삼성에서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장과 관련되어서 사업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와 관련되어서도 반도체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 또 모듈끼리 또는 차량끼리 통신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5G 기술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삼성이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추가 점수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들도 이런 식으로 주가도 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종합기술원이죠. 그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SAIT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팀과 관련되어서 신설을 한 다음에 연구를 한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연구 성과가 앞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그 뉴스를 우리가 좀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수원에서 강릉까지 200km 되는 구간에 대해서 자율주행 4단계로 이렇게 동사가 그 어느 정도 연구 성과를 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 4단계를 아직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와 관련되어서는 동사가 확실하게 이제 하드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초석을 좀 다지는 그런 좀 의미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 핸드폰 단말기와 관련되어서는 삼성이 자체 이제 그 CPU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시노드와 관련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더더욱더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자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테마에서도 삼성과 뭔가 손을 잡거나 삼성이 투자하는 기업이 대장주가 될까요? 왜냐면은 그 로봇 시장에 처음에 막 대두됐을 때 과연 삼성이 어떤 회사를 M&A로 인수할 것이냐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했고 결국 그렇죠. 네이버 로보틱스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지분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바로 그 종목이 대장주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삼성 효과를 자율주행 안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자율주행을 최종적으로 쓰는 업체는 어딜까요? 자동차. 네, 현대차죠. 네. 네. 현대차에서 삼성은 그걸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효과가 자율주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테슬라의 FSD 칩을 지금 2019년도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 내에 반도체가 총 한 2천여 개가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천여 개의 반도체를 또 이제 몇 개의 반도체로 이제 또 압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계속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과연 이걸 쓸 수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의 그 액티브하고 같이 만든 모셔널이라는 그런 이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4단계를 실질적인 실증 테스트를 할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또 이제 42닷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국내 회사 또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보다는 현대차다. 자동차 누가 파느냐? 현대차가 파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오늘 이 소식에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 몇몇 종목들이 뭐 차량용 반도체주들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혹은 뭐 자율주행차주들 많은데 오늘 장의 움직임은 어땠는지와 이정민 이사님의 탑픽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요. 어제 이제 시간 내에서 이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아시아와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방금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엑시노스 오토 그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죠. 관련되어서 이제 협력 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오늘도 반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너무 반응한 이유가 쉽습니다. 자동차 그 전장과 관련되어서 금형을 동사가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반응이 좀 덜한 종목을 제가 그래서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그 협력 업체로서도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대적인 트렌드는 굉장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도 특화되어서 그 설계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보유한 게 동사의 특징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61선에 지금 현재 동사가 지금 현재 가격에 만약에 끝나게 된다라면은 안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침 수급도 기간의 수급이 찍히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가온칩스는 현재가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를 오늘의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세 가지 실시간 특징 좀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